이재용 가석방 맞춤 특혜냐 아니냐. 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광복절을 맞아서 오는 13일 가석방됩니다.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된 지 207일 만인데요. 이 부분 좀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자, 윤정 기자. 네. 먼저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이 허가된 이유는 뭘까요? 네, 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지난 1월 이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는데요. 재수감 207일 만에 가석방이 됐습니다. 어제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4시간 반 비공개 회의를 한 끝에 결국에는 가석방을 허가했는데요. 이 광복절 기념 가석방 대상자가 모두 810명인데 이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이 포함된 이유에 대해서 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접 브리핑에 나섰습니다. 이 모습 함께 보시죠. 특히 이번 가석방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한 고려 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 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들으신 것처럼 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했다라는 설명인데요. 이 박 장관이 이렇게 직접 가석방 결과를 설명을 하고 또 유튜브로 이게 생중계까지 됐습니다. 이렇게 발표를 선택한 것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인데요. 그만큼이나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에 대한 특혜 시비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동석 기자, 이 가석방 심사를 받으려면 일정한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달부터 이 기준이 조금 하향이 됐단 말이죠. 이 부분이 작용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기도 해요. 네, 그 부분도 분명히 작용이 됐을 거라는 분석인데요. 법무부 가석방 예비심사 기준은 형 집행률 기준 55%에서 95% 수감자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현재는 형기를 50%만 채워도 예비심사가 가능한 상태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은 지난달 말 기준 형기 60%를 채웠기 때문에 가석방 예비심사 기준을 무난히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형기의 70%도 채우지 못한 수용자가 가석방된 것은 1%밖에 되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런 가운데 법무부의 총책임자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현재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소식에 화살이 박범계 장관으로 쏠린 격인데요. 누리꾼들은 국민들이 추운 날 길거리에서 촛불을 든 이유가 뭐냐, 재벌에게 왜 이리 관대하냐는 비난 섞인 목소리가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민주당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원색적인 비난과 함께 조롱까지 퍼부으면서요, 지지 철회를 현재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에 대해 박범계 장관 오늘 오전에 입장을 냈습니다. 이재용 씨만을 위한 특혜, 가석방이 아니라면서요, 확대 해석을 경계했는데요. 박범계 장관은 청와대와 사전 조율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법무부의 절차와 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이동석 기자가 설명했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가석방 정책에 대한 제 신념은 확고합니다. 이재용 씨도 예외가 될 수 없고요. 이것은 이재용 씨만을 위한 그러한 가석방이 아님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50% 이상의 복용률이면 일단 예비심사의 대상자가 됩니다. 다만 이재용 씨 복용률이 60% 그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하시니까 적어도 60% 이상의 수용자들에 대해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대폭 확대하겠다. 추미애 전 장관께서도 공개적으로 좀 비판을 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분 생각이시죠. 김은미 기자. 네. 그동안에 이재용 부회장 사면이냐 아니냐, 가석방이냐 아니냐 두고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말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네. 지금 보는 것처럼 이제 207일 만에 가석방이 되게 됐어요. 이에 대해서 정치권들 반응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여야의 입장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먼저 야권인 국민의힘 의미 있는 결정이다라는 입장을 내놨는데요. 네. 일단 가석방이 된 만큼 삼성이 경제 발전에 좀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야권의 주자들도 대부분 이 당 입장이랑 이 결을 같이 합니다.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이 원희룡 후보들 이 경제 살리기에 이 삼성이 막중한 책임을 좀 다해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관심이 가는 사람은 바로 윤석열 후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재용 부회장이 이 구속이 되는 건 바로 국정농단 사건 때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국정농단 사건의 수사팀장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었었던 건데 이 윤석열 후보 이 정해진 요건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고 그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야권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여권은 입장이 확실히 다릅니다. 근데 이 여권 안에서도 이 상당히 후보들별로 입장이 좀 온도차가 있는 게 보이는데요. 먼저 이 여권에서 1위, 2위 주자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의 입장을 보면 이재명 지사는 이 재벌이란 이유로 특혜나 하지만 불이익을 줘서도 안 되고 공정해야 된다는 게 이 평소의 생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자들이 한번 좀 더 깊게 들어가 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대통령이 되면 사면 안 할 겁니까? 라고 물었더니 여기에 대해서 나는 가정법엔 대답을 안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이 답변을 회피하는 그런 모습이 보였는데요. 이낙연 전 대표는 이재용 부회장은 국민한테 또 한 번 큰 빚을 졌다. 그러니까 그 빚, 이 국민한테 갚는 생각으로 선진국 도약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두 사람은 상당히 온건한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외의 주자들은 굉장히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이 먼저 김두관 의원. 한심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민주당이 촛불 국민을 배신했다라는 겁니다. 이 평소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을 결사 반대했었던 사람 박용진 의원이죠. 박용진 의원은 법무부가 뭐라고 해명을 하든지 간에 이건 정말 부끄럽고 무릎이 꺾이는 심정이다. 이 형기의 8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되는 경우는 0.3%에 불과하지 않느냐라고 특혜란 점을 거듭 지적을 했습니다. 이 추미애 전 장관도 위 결이 비슷한데요. 이번 가석방은 매우 유감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한 얘기가 깃털같이 가벼운 형을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서 솜털처럼 가볍게 이 공정을 날려버렸다라고 맹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윤정 기자. 어쨌든 네.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서 이전에는 이제 사면 문제가 가장 이제 큰 이슈였는데 어쨌든 결론은 가석방으로 결론이 났어요. 그러면서 지금 정치권도 찬반으로 이렇게 나뉘고 하는 모습인데 이 문제와 더불어서 지금 박근혜, 이명박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도 함께 이슈였거든요.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에서 언급이 있었을까요? 네, 어제 청와대에서도 이 관련 브리핑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먼저 이 가석방과 관련해서 이게 결국에는 청와대와 법무부의 어떤 물밑 교류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시각들이 많은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는 이 가석방 심사위에서 규정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 것으로 따로 낼 입장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 특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좀 거리두기를 하는 모양새였고요. 이 자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문제도 이 거론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주무부 처인 법무부 장관도 계속 말해왔듯이 MB, 박근혜 사면을 진행하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사면론을 일축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 결국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에 광복절 사면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경호 의원님. 지금 이제 알아봤듯이 이제 이재용 부회장 사면 관련해서 찬반 논란도 뜨거워요. 그런데 방금 조금 전에 이제 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밝힌 사면 이후에 보면 경제 상황도 고려가 됐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가석방이 되면 5년간 취업 제한도 있죠. 거기다가 앞으로 재판도 또 2건이 더 있어요. 올바른 기업 활동 가능할까요? 뭐 일부 언론에서 그동안 이재용 부회장이 감옥 안에 있는 바람에 삼성이 주요한 투자와 같은 의사결정이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많이 이제 지적을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나와서 직접 진두지휘를 할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할 수 있겠죠. 다만 해외에 직접 뭐 가서 협상을 해야 되거나 접촉을 해야 되는 거 이런 거는 여전히 제약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에서는 뭐 달라진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건 감옥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 이것만 해도 수용 생활에서 얼마나 큰 변화이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번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처음부터 예견이 됐던 거다. 무슨 말씀이냐? 주요 언론사들이 시행한 이 여론조사에서 보면
이재용 가석방 시켜줘야 된다. 이게 훨씬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어떤 자기적인 노력을 했든 아니면 뭐 분위기를 그렇게 유도를 했든 간에 흔히 말하는 시중 여론상으로는 이재용 부회장 이 정도 살았으면 가석방 대상에 포함해 주는 게 맞는 거다라는 식의 여론이 많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반대로 이번에 이재용은 재벌이기 때문에 또는 특정경제가중처벌법 특경가법상 해당됐기 때문에 죄질이 무거우니 이번에 제외됐어야 된다라고 해서 만약에 포함을 안 시켰다 그러면 네. 또 다른 어마어마한 논란을 불러일으켰겠죠.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의 결정이고 가석방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쳤는데 그 테두리 안에서 있었다면 논란의 여지는 별로 없고요. 마지막 우리 기자가 리포트한 대목에 두 전직 대통령을 포함한 사면 이건 이제 정치적인 결정이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왜 감옥에 가 있는지 여러분들 잘 기억하실지 잘 모르겠어요. 이건 오로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그 옆에서 회사 돈을 가지고 뇌물을 줬고 그게 횡령이 된 딱 그 대목에 대한 죗값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정치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하기 직전에 뭐 그게 선거 전이 될지 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농단이긴 해도 이건 재임 중에 벌어졌던 정치적인 행위에 대한 단죄였으니 이거는 정치적으로 풀어주겠다. 그래서 사면을 한다면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의 이번 가석방에 이어지는 죄를 씻어내는 거는 덩달아 같이 이루어지겠죠. 나머지는 이건 전혀 별개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는 여전히 사법적 리스크가 남아있어요. 무슨 말씀이냐. 본인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서 우호적인 여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하면서 그렇죠. 삼성바이오라는 자회사에 관련된 분식회계 지금 의혹 관련해가지고 검찰이 그동안에 얼마나 파헤쳤습니까? 그리고 지금 재판 진행 중이잖아요. 네. 그거 아마 끝나려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도 그러면 다 없던 일로 해줘야 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고 이제 중요한 건 이재용 부회장이 과연 아까 이낙연 후보였나요? 네네. 국민에게 빚을 졌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네네. 근데 정말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렇게 맞춰서 뭔가를 할 거냐. 전 그게 관심이고 그게 결국 삼성과 이재용 부회장이 국민에게 뭐 갚는다는 표현은 저는 뭐 어울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에 상응하는 뭔가 행동으로 이어지는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겠습니다.